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수입니다. 네, 12지지도 다 끝나가네요. 네, 자수는 음이죠. 네, 음기입니다. 음기. 그리고 요 자수는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들의 저장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들의 저장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기억을 저장하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절보다는 조금 불행했고 괴로웠던 시절을 내가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저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라는 거는 내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의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게 나 개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 또는 뭐 환생을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나의 전생 또는 전전생, 그 오래전부터 겪어왔던 어떤 일종의 한이랄까요? 카르마? 그런 것들의 저장고가 바로 자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저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좀 영성적이다, 촉이 좋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아닌 경우에는 뭐랄까요? 약간 신기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내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 그 중에서도 어떤 위험 요인이 있거나 나를 좀 괴롭게 했던 그런 경험들을 무의식 속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아무래도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무의식 속에 저장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좀 촉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또 유사한 상황이 등장했을 때 내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도 몸으로는 뭔가 느낌적으로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수라는 거는 내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의 저장고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가 창의성하고도 이어집니다. 얼핏 들으시면은 연결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내 무의식 속에 많은 기억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재가공해가지고 창의성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창의성, 그리고 철학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내가 자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기질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자수의 에너지가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기운으로 강하게 빠져나가고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사주 원국이 물기운이 너무 많다라던가, 또는 너무나 추워가지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화기운에 내가 자꾸 집중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예술적인 기질이나 어떤 철학적인 기질이 조금 많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수를 물이라고 하는데 흔한 표현으로 물 건너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물기운은 또 이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뭐 물 건너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자수는 지장간 속에 임계수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기운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는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흥미롭죠? 이거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흔히 우리가 물귀신이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물귀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내가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물속에서 나를 붙잡고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수는 극강의 음기이다 보니까 이 음기를 건전하게 활용하게 되면은 정말 이동을 하게 된다라든가, 뭐 해외여행 또는 뭐 국내 여행 아니면 산책, 막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에너지를 건강하게 소비하지 못하게 되면은 너무나 강력한 음기고, 음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기운이 너무 많은데 내가 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고 뭐 평소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체로 이 음기를 그래도 조금 건강하게 활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물기운이 너무 많은데 이사를 간 적도 거의 없고, 그리고 나는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지나치다,
그러면 이 음기가 조금은 건강하지 못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음기라는 거는 물이고, 물은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거는 흘렀을 때 건강한 법입니다. 근데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물이 탁해지겠죠? 때문에 이 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산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겨 하시는 것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고 집 밖으로도 아니죠. 방 밖으로 나가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음기가 지금 흐르고 있지 않은 거니까 이것을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수를 비롯한 물기운이 사주 원국에 너무 많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욕실, 그러니까 배관이죠, 배관 또는 싱크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또는 이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 뭐 요식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에서도 냉장고 또는 에어컨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수를 비롯한 물기운이 너무 많다. 또는 내가 자수가 있는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물기운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은 그 집에서는 이제 욕실이나 싱크대에서 배관 문제, 뭐 누수 또는 누전 이런 문제들이 좀 자주 생길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도 콘센트 관리 같은 거를 좀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기랑 관련된 부분들 혹시 너무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쌓이고 그런 거는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기운이 많으신 분들, 그냥 자수만 있어도 사실은 물기운이 대단히 강렬한 거거든요. 왜냐면 자수는 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나뿐만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물기운이 너무나 많다. 그럼 이런 부분들 특히나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 하시더라도 원천적으로 막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자월에 태어났다. 그럼 이제 양력으로는 12월인데요. 사실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정말 추워지는 겁니다. 그럼 동지는 언제냐? 매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양력으로 12월 22일쯤입니다. 이 자수 안에는 임수가 있고 이 임수가 시간이 지나면 개수로 변하는데요. 이제 임수에서 개수로 변하면서 추위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동지, 양력으로는 대략 12월 22일, 뭐 크리스마스쯤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연애를 하시는데 크리스마스쯤만 되면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자꾸 다투더라, 뭔가 변화가 생기더라. 이런 분들은 내가 요 자중의 개수, 그러니까 이 물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층 더 추워질 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수 같은 경우에는 동지를 기점으로 더 추워진다, 아니면 좀 덜 춥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더 추워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더 추워진다는 고독하다. 네. 고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욱 철학적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12월 20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뭐 고독성이라든가 또는 철학성 같은 경우는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태어난 계절이 너무 추울 때니까 그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독함,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 따뜻함을 자기 스스로에게 찾아야지, 상대로부터 그 고독함을 내가 덜어내고자 한다면은 결국에 그는 나를 더욱 더 고독하게 만들 뿐일 것입니다. 왜냐면, 내 사주팔자 자체가 유전자거든요. 근데 내 유전자가 나를 원래 고독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뭔가, 심적으로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그런 심리를 만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을 내가 쥐고 있는 거지, 누군가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기대고 싶다 그런다면은 언젠가는 또 다시 고독해지거나 더 고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워진다라는 거는 음기가 강해진다라는 뜻이고, 음기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생명력이 남들보다 양기가 조금 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진이 빠집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진이 빠지기 때문에 뭐 적당한 인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대단히 즐겨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본인이 그런 것들을 즐겨 한다라는 거는 스스로가 또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든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 누구의 탓도 아니라 결국에 이 유전자의 어떤 작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철학적이죠. 왜냐면 사람은 고독하면 혼자 있게 되고요. 혼자 있게 되면은 생각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자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명식마다 사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단히 속이 깊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낭만적이고 멋진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수는 물이고 물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해수와는 다르게 지장간 속에 오로지 물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속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는데 천간에 또 임수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첫째는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발현될 경우에는 음흉하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음흉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거는 내가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거나 또는 내가 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시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경우에는 음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라는 글자는 노인의 기운입니다. 자, 노인들은 본인의 속내를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이미 많은 것들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 원국에 뭐 인성이 없더라도요 오행적으로 이렇게 자수가 있거나 또는 천간에 임수까지 있다. 그럼 생각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됩니다. 이때 이 생각이 결과가 있다면 뭔가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은 그거는 정말 생각이라고 할 법하고요. 만약에 정말 잡다한 생각만 많아지고 어떠한 결과로 도출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어떤 공상이나 망상으로 잡생각으로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다. 그런데 평소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뭐 5분, 10분만 생각해도 되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 생각의 끝에는 결과, 결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또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수는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사연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단히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연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수는 음기운인데 우리 인간들은 음기운을 무서워하고 양기운은 대단히 반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음기운을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어색해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비로운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수라는 에너지가 목소리로 발현이 되면요. 약간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목소리가 듣기에는 대단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왜 우리 심야 시간대에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 목소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대단히 편안하죠. 뭔가 다시 잠들 것 같고 이렇게 나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제 젖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고 이 자수의 어떠한 형태로든 자수의 발현이 강하다.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약간 젖어 있는 듯한 목소리가 된다는 것.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타인들이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한테 속마음을 좀 많이 털어놓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자수는 정말 음기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왜냐면은 자수는 어둠을 뜻하잖아요. 어둠을 뜻하다 보니까 이 어둠이라는 건 사실 우주거든요. 네.
우주는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낮 시간이 되면은 햇빛으로 인해서 잠시 저 자수, 즉 우주를 가리는 것뿐이고, 밤 시간이 되면은 다시 모두 그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우주가 얼굴을 들이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수 자체는 어둠을 뜻한다. 그리고 자수는 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철학성을 갖게 됨과 동시에 죽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됩니다. 죽음에 관한 관심.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왜 태어났고, 그리고 또 우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은 왜 죽는가? 또는 더 나아가면 어떤 범죄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내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는 이 자수 자체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자수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안 그런 분들보다 죽음을 목격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타까운 교통사고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인에 비해서는 그게 이제 사람이 됐던 동물이 됐던 목격하는 경우들이 다른 그 글자들보다는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수라는 글자는 뭐 제가 항상 요 12지지 말씀드릴 때 격각하고 충을 말씀드리죠. 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좌우충 같은 경우도 타격감이 꽤나 크죠. 왜냐면은 제 오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화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충을 하게 되면 자꾸 감정선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자수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오화는 개인보다는 모두를 위한 선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직장 일에 헌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연차를 내고 놀러 갈 것인가, 또는 내가 가정을 이루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너무 편찮으시니까 우리 부모님을 내가 챙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족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수 옆에 인목이 있으면 이제 인자격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타격감이 꽤나 큽니다. 왜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자수와 인목이니까 수생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수는 물의 왕이고요. 인목은 인호술의 생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자격각이 일어날 경우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충격. 네, 나는 수생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화수충돌로 이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간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충이 있으면은 충이니까 내가 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일간이 인식하기에도 어차피 뭐 평소에도 나는 계속 충하고 있었으니까 대비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연월에 인자격각이 있고 그리고 일시에 좌우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좌우충은 일간이 인식하기에 나는 사적인 장소에서는 늘 변화가 많았고 사람들과의 마찰이 늘 있었지, 아니면 내가 좀 불편했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충이니까. 근데 인자격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이 인식했을 때에는 수생목을 할 거라고 오해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호술의 인과 수의 왕이 만나서 화수충돌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더 깜짝 놀라게 되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좌우충도 구성이 안 좋으면은 일간 입장에서 조금 힘들고 인자격각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안 좋으면 좀 힘들겠지만 기본값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인자격각이 있었을 때 조금 더 불편감 또는 일간이 깜짝 놀라는 정도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수가 있는데 그 바로 위든 아니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바로 옆칸이든 무토가 존재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천간에, 그럼 이 무토와 자중의 임수가 서로 공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토는 너무 뜨거운데 차가운 물기운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음기의 노출이 더 강하게 됩니다. 음기에 노출이 된다는 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이나 담배 또는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독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중독성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종교 아니면 무속 또는 역학, 철학
독서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수가 있는데 바로 위나 아니면 대각선 옆으로 위나 또 다른 쪽 대각선 옆으로 위 이렇게 무토가 있게 되면은 그 음기에 대한 노출이 아주 강력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나의 그 음기를 잘 제어해 나가는 게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이 영상 시작할 때 자수는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의 저장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무토가 있게 되면은 이제 술을 마셨을 때, 내가 조금 과하게 마셨을 때 그 저장고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본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면은 술을 함께 마셔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이 자수가 있는 분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수가 있는데 주변에 무토가 있는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수가 있는데 주변에 무토가 있다. 근데 내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무조건 울더라. 그러면 나의 아주 오래된 저장고 속에는 그 눈물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고, 평소에는 대단히 온순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눈빛이 무섭게 변하고 약간 소름 끼치게 하는 그런 구석들이 있더라. 그럼 나의 아주 오래된 저장고인 자수 속에 그러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토는 뜨거운데 면적까지 넓습니다. 그래서 작용이 아주 크거든요. 근데 미토도 마찬가지로 뜨겁죠. 근데 면적은 무토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와 자수가 만났을 때보다는 덜 하겠지만 자수 바로 옆에 미토가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지지 미토 관련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수는 유금과 만났을 때 물기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네, 그래서 신금과 자수가 만나는 것보다 유금이 자수와 만났을 때가 이 금생수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크게 범람을 하게 되거든요. 신자 반합은 그래도 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자수와 유금이 만났을 때는 좀 불안정적이에요. 물기운이 너무 심하게 범람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주원국에 유금이 없다. 그럼 운에서 유금이 들어왔을 때 1번 물기가 대단히 강해진다. 그 다음에 2번 사주원국에 유금이 없었기 때문에 유금이 파손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보자면요. 만약에 내가 간목일간인데 자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사주원국에 유금이 아예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간목일간이고 갑자일주고 그리고 사주원국에 유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운에서 유금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이 수기운은 너무나 커지면서 나에게 약간의 우울감, 수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요. 이 유금이 관성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와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왜? 관성이 파손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유금이 없는데 자수만 있는 경우에는 유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 유금이 파손되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러면서 자수는 오히려 역으로 더 커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때문에 물기운에 취약한 을목일간이나 또는 병정화일간 그리고 무기토일간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조금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사주원국에 유금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유금이 좀 튼튼하기 때문에 그 유금이 파손된다까지 이야기할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자일주인데 월지가 유금이다. 그럼 사주원국에 유금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수를 하더라도 이 유금이 파손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유금이 없는 무자일주다. 그러면 운에서 유금이 왔을 때 금생수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니까 결국에 물기운은 너무 커져서 내가 버거워지고 또 유금은 파손이 된다. 이때 유금은 상관이 되잖아요. 상관이 파손된다라는 거는 식상은 나의 손발을 뜻하기 때문에 손발이 묶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시를 드리자면은 자수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친구 얘기를 듣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내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손발이 묶였다. 유금이 파손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재성에 대한 고통, 돈에 대한 고통은 더욱 커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수 같은 경우에도 천간에 총 5가지 글자가 올 수 있죠. 첫 번째가 갑자입니다. 갑자는 갑목인 어린아이가 노인인 자수와 함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갑자는 이 순수함과 그리고 지혜로움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죠. 그래서 대단히 매력적인 글자입니다. 왜냐면은 어떨 때는 귀엽고 순수하고 어떨 때는 대단히 생각이 깊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적절히 활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이고요. 대신에 갑자가 있게 되면요, 갑목 입장에서도 이 물의 왕을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기운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기운이 약해질 수 있겠고요. 심혈관. 그리고 이 자수에 임수하고 계수가 있잖아요. 임수가 상징하는 거는 자궁하고 방광입니다. 그리고 자수 안에 계수도 있잖아요. 계수가 상징하는 거는 난소, 그리고 전립선, 그리고 요도예요. 네. 그러니까 임계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 그럼 가을에 태어나면 금기운이 강하니까 금생수가 되잖아요. 그럼 화기운을 뜻하는 심혈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수기운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갑자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주변에 물기운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음기운을 내가 제방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음기운을 뭐 이런 역학이나 또는 종교나 철학,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이 대단히 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갑목일간이 갑자 일주가 만약에 겨울에 태어나게 됐다. 그럼 물기운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건데 이 물기운이 나의 모친, 엄마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서 나는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갑목일간은 원래 화식상을 대단히 잘 씁니다. 근데 만약에 갑자가 되게 되면은 이 물기운이, 이 노인이 이 갑목을 딱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목생하러 가기보다는 조금 고민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뭔가 특히 뭐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없겠지만 만약에 갑자일주가 봄에 태어났는데 묘월이다 그러면 자묘형살이 들어가잖아요. 자묘형살은 이 묘 중에 갑을목 그 중에서도 특히 을목이 물에 너무 노출돼가지고 상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을목, 근육, 관절, 신경계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또는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이니까 겁재니까 나의 형제자매한테도 어떤 건강 이슈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병자입니다. 병자는 모양 자체는 대단히 예뻐요. 왜냐면 물 위에 떠 있는 태양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병자를 보면요, 화려함이 많이 돋보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자수가 어둠이고 그리고 지금 지지에 있잖아요. 근데 병화는 밝음이고 천간에 있단 말입니다. 천간에 있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병자라는 글자를 갖고 있으면은 이 어둠을 가지고 밝게 펼쳐낸다 이러한 의미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눈에 또 잘 띄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어둠이 있는데 나는 밝음이잖아요. 당연히 눈에 잘 띌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또 조상님 자리에 저 병자가 있다, 연주나 월주에 뭐 연예인이라든가 또는 춤을 추시던 분이시라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흥업소에서 종사하시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조상님이요. 네. 그래서 연이나 월에 병자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 조금 화려하게 살다 가신 분들,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수기운은 오래된 거니까 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병화는 화려한 거니까 타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자라는 글자는 명리와 타로를 둘 다 능히 소화할 수 있는 글자겠죠. 또는 이 명리학 같은 깊이 있는 거를 화려하게 펼쳐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병자 일주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
게다가 여명이다. 그 음기가 너무 강해서 내가 화려하게 펼쳐내고 싶어도 그럴 만한 자신감이 많이 사라지고 조금 주눅들게 되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병자일주 여명이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다. 그럼 이제 음기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려하게 펼쳐내고 싶어도 펼쳐내기 어려운, 자신감이 떨어지는, 왜 음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시간이 만약에 임진시다. 그러면 천간에 임수, 편관이 올라와 있어서 일간은 이 천간에 있는 것들을 더 나의 그 무의식이 더 강렬하게 인식하거든요. 만약에 지지에만 수기운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천간에 임수가 올라와 있으면은 아무래도 나를 더 위축시키고 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 자신감이 결여되게 만드는,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런 형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병자일주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좌우충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때 오화가 양인살 겁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양인살이라는 거는 그 작용력이 일반적인 것들보다는 조금 더 강렬하잖아요. 근데 병자일주가 만약에 오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목이 있어서 인자격각이 있다. 이러면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뭐 주말 부부처럼 지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이 자수가 뭡니까?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에 해당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식상이 뭐 연주나 월주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작용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어떤 불화가 올 수 있는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생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진월이나 신월에 태어났다. 그럼 벌써 신자반합하면서 수기운이 너무 강해졌고요. 진월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자진합하게 되면서 수기운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기운이 너무 많다. 그럼 사주원국에 있던 없던 무조건 간목을 쓰는, 그리고 사고방식도 간목처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도 병화를 대단히 좋아하지만 병화 입장에서도 간목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특히나 가을 겨울에 태어난 병화라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자죠. 무자는 정말로 구도자예요. 구도자. 네, 무자는 구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중독자가 되거나 정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뜨거운 무토와 음의 왕이 서로 만났으니 이거를 영성적으로 활용해서 구도자로 활용을 한다면 대단히 지혜롭고 깊은 사람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음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뭐 배달 음식이나 술이나 뭐 도박이나 담배 또는 색욕에 찌들어 있는 중독자 또는 우울증을 달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라는 글자는요,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활동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자라는 글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자일주이다 그러면서 남자분이다 그럼 술을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음기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오래전부터 나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저장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을 너무 많이 취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필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내 성격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무자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은 나는 구도자가 되거나 중독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예술 감상을 좋아한다. 그런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전시회 간 걸 너무 좋아해서 중독됐는데 저도 그럼 중독자인가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 구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요 자수가 또 배우자 자리잖아요.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자일주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다 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겠죠. 더더군다나 무자일주가 만약에 물기운이 많다 그럼 본인 아버지와의 인연이 좀 짧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무자일주가 물기운이 너무 많다
물기운이 과다하다. 그럼 이제 부친과의 인연이 좀 짧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분이라면은 부인의 건강이 조금 빨리 상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건강은 보통은 이제 부인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갑상선, 자궁, 난소, 유방 이런 쪽 아니면은 이제 심장, 심혈관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가 만약에 물기운이 너무 과다하다면은 차라리 남자분이면은 부인과도 약간 좀 떨어져서 주말부부처럼 사는 것도 좋겠고요. 또 내가 무자일주고 아직 우리 아버지가 아주 정정하시다. 그럼 이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조금 떨어져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자일주가 유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금생수가 너무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일주가 대략적으로 금묘하실적으로는 대략 35세에서 45세 사이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35세에서 45세 사이가 됐을 때 금생수가 대단히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자일주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어떤 가치관의 변화 또는 직업의 변화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나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다 똑같다라는 것. 구도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주나 월주에 무자가 있다. 그러면 구도자 아니면은 중독자가 우리 조상님들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만약에 조상을 나타내는 연월에 무자가 있다. 그럼 우리 집안에 스님 또는 뭐 목사님 뭐 또는 무속인분 이런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술에 취한 사람 또는 끊임없이 계속 이동하시다가 뭐 객사하신 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경자죠. 경자는 정말 멋있는 글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래 관찰하고, 왜냐면 판결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리고 판결을 단호하게 내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대단히 난처하겠죠. 판결을 먼저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형태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자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랫동안 만나 틀리나 관찰하고 그리고 결정이 서면은 마치 판결하듯이 단호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판결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대단히 좋겠고요. 금과 수로 이어지다 보니까 대단히 총명한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일지의 상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명의 경우 일지의 상관을 갖고 있게 되면요. 아무래도 배우자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자일주인데 내가 여름인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났다. 그럼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 자수 상관이라는 거를 강하게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 상관을 쓰게 된다라는 거는 여명의 경우 내 남편이 몸이 상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월이나 미월에 태어난 경자일주이고 다른 데 있는 글자들도 제법 뜨거운 글자들이 많더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건강이 다른 부부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경자일주인데 만약에 경금에 뿌리가 없다. 그럼 이 경금이 의미하는 게 위, 폐, 대장, 그리고 신장이란 말입니다. 제 이제 12지지 시리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금이 뿌리가 없으면은 금생수로 그냥 설기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위폐, 대장, 신장에 염증 수치가 높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경자일주인데 경금에 뿌리가 없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관들 건강관리를 필히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경자일주인데 자중의 임수, 식신이 통근했는가 또는 자중의 개수, 상관이 통근했는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자인데 만약에 자중의 개수, 상관이 통근을 했다. 그럼 아무래도 이 상관의 작용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치로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다 그러면은 남편분의 건강, 그리고 경자일주 남자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관성을 치면은 남자분 입장에선 관성이 뭡니까? 그렇죠, 자식이 되죠. 그래서
자녀분들의 건강을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자입니다. 임자는 정말 물기운 그 자체죠. 네. 정말 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임자는 주변에 나를 규정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를 규정해주는 에너지. 그거는 첫 번째 간목으로, 수생목으로 쫙 빼낼 수 있겠고요. 간목이 없다면 을목이라도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군가를 보살피고 고민을 들어주고 길러내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무토 같은 게 와가지고 나를 싹 토국수를 해준다. 그럼 이제 음기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성적이고 철학적인 곳에 관심이 좀 많은 분이 되겠죠. 그런데 저 가불목이 없고 또 무토 같은 게 없다. 임자 주변에. 그럼 말 그대로 물기운 그 자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날 몰라.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죠. 근데 이게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왜냐면 나도 날 모르니까 답답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되겠지만 제가 앞에서부터 쭉 드리는 말씀이 이 자수라는 에너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저장고, 기억의 저장고라고 그랬잖아요. 무의식 속에. 그러다 보니까 마치 보물창고 같은 거죠. 수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뭐 간목 같은 게 올 때 그런 것들이 겉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자라는 에너지는 결국에는 대단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물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물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생명을 키워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겨울에 태어난 물이다. 그럼 나는 물이라기보다는 얼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내가 임자인데 만약에 추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너무 추울 때니까 이거는 임자가 물이 아니라 얼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을 키우고 싶은데 사주원국에 가불목이 있던 없던이요. 네, 생명을 키우고 싶은데 내가 얼어붙어 있으니까 생명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에는 병화 같은 것들이 떠서 서서히 녹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정임합을 이루는 정화가 와주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봄에 태어나면은 그야말로 정말 양육자, 보호자가 되는 거죠. 수생목이니까요. 또는 교육자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는 우리가 덥죠. 그럼 물이 해주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금오행이잖아요. 금생수로 쭉 빠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이라는 에너지가 금융, 그리고 법, 건축, 의료, 행정,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구성이 좋게 되면은 법률 쪽에도 많이 계시고 금융 쪽에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지가 겁재 양인이라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궁에 겁재 양인이 있거나 여명의 경우 상관이 있으면은 사실 좀 다른 일조보다는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자중의 개수가 통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꽤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성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관성이 좀 튼튼하게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임수 입장에서 관성은 이제 무기토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토 같은 경우에는 까딱 잘못하면 내가 큰 물이니까 이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토 같은 평관이 와주고 또 화기운이 밑에서 무토를 지원 사격해주면서 이 무토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좋겠죠. 그리고 임자는 물기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단히 인문학적이고요. 대단히 영감적이고 대단히 예술적입니다. 그래서 임자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문화활동이나 어떤 예술활동을 관람도 하고 내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자일주가 물기운이 너무 많다. 그럼 집에다가 작은 나무들, 꽃 말고요. 작은 나무들 키우시는 것도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